네, 집중할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뉴파인 동아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12개의 동아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소개할 민주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동아리는 이니베아. 저도 이니베아 출신인데요. 세월고 단 하나뿐인 모의국제회의반, 다양한 관심사를 모두 어우르는 다채로운 의제, 서울대 정치외교, 연대의학과, 연대사회학과, 육군사관학교 등 문이과를 초월한 엄청난 입결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면접부터 알아볼까요? 국제 이슈에 관한 짧은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준비할 사항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 팁은 언제나 자신있게 또박또박 답변하기입니다. 활동 내용은 크게 의제에 따른 입장 표기문서 쓰기와 회의 참가입니다. 의제를 자신의 관심 분야로 정하기 때문에 생기부상에서 전공 적합성도 챙길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정한 의제로도 회의하기에 다양성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동아리 2코스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면접이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동아리답게 경제 비문학 제시문을 읽고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주된 평가 대상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그래프와 경제 시사 등을 미리 공부해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활동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활동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생기부는 학생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영어 토론부는 영어 말하기 실력을 올려준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부 역시 면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창의력과 영어 실력이 평가 대상이므로 영어 말하기에 대한 대비는 필수겠죠? 테드 강연 보기, 토론하기 등 영어를 활용한 다채로운 활동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생기부도 풍부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아리, 과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레카입니다. 면접에서는 과학과 동아리 자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화생지를 모두 어우르는 실험과 토론이 주된 활동 내용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생기부도 당연히 다채롭고 풍부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 4개의 동아리 소개 잘 들으셨나요? 저는 도서부와 SPC를 소개할 박윤서입니다. 먼저 도서부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리 다스름. 학교에서 부르는 정식 명칭은 도서부고요. 세화여고 내에서는 다스름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 동아리라서 진로 분야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동아리라는 장점이 있어요. 방과 후 과제가 또 딱히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자, 면접 팁. 여러분께 도서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 도서부 부원 친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도서부 선배의 피셜입니다. 면접의 종류는 가벼운 인성 면접입니다. 흔히 동아리 면접하면 떠올릴 수 있는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더욱 성실한 대답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추천하는 도서,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도서, 이런 책에 관한 본인의 몇몇 생각을 정리해 가면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국어 실력과 크게 연관이 있는 면접은 아니에요. 활동 내용. 먼저 부원들끼리 그룹을 짜서 책의 내용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동아리 시간에는 다양하게 독서를 하는 편이고 독후감을 바로 쓰기도 합니다. 도서관 사서 정리 활동을 맡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엄청 큰 메리트가 있진 않겠죠. 후에 독후감을 모아서 문집을 작성하기도 한답니다. 생기부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죠. 분량은 적당한 편입니다. 주로 동아리 시간에 읽은 책을 주제로 생기부 내용이 구성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읽을 수 있는 책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을 고르는 대로 생기부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진로 분야에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동아리는 SPC입니다. SPC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SPC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라는 이름 아래에는 생물부와 화학부가 존재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담당 선생님도 다르신 독립적인 동아리이지만 SPC라는 같은 이름으로 묶여서 SPC 생물부, SPC 화학부로 불립니다. 평상시 동아리 시간에는 각자 운영하지만 축제를 진행할 때에는 SPC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생물실과 화학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원들끼리의 교류도 잦은 편입니다. 제가 SPC 생물부 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생물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생물부라고 흔히들 부르고 학교 리로스쿨 등에 나가는 정식 명칭은 생물반입니다. 세화여고 3대 동아리 중 유일한 이과 동아리이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위상도 높은 편이에요. 생물실이 곧 동아리실이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동아리 시간 이외에도 예비 실험 등의 목적으로 꽤 자유롭게 생물실을 출입하는 편입니다. 면접 팁! SPC 생물부의 좀 특징적인 면접 구성은 면접 전에 필기시험이 있다는 점인데요. 필기시험 점수로 기준을 나눠서 탈락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생물에 대한 관심도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시험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필기시험 이후 면접은 생물 관련 문제와 인성 면접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중학교 생물 개념을 복습하는 게 필기시험과 면접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물 개념을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면접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생물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면접의 핵심 태도는 당당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면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바로 태도입니다. 바른 자세로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물 관련 면접이든 인성 면접이든 본인의 답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의 있게 답변하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자, 활동 내용입니다. 당연히 메인은 생물 실험이겠죠? 1학기에 최소한 5개 이상의 실험은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치면 약 10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하는데요. 현미경 관찰부터 제한적인 조건하에 해부 실험까지 폭넓게 실험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험 기구들이 많아요. 세균 배양기, 3D 프린터, 고성능 현미경 등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실험에도 용이하고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실험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매우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년 말에 이를 문집으로 냅니다. 보고서와 문집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짝동생의 실험 보고서를 짝언니가 검토해주기 때문에 짝언니의 노하우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문집의 퀄리티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어서 생기부 볼게요. 1년 중 수행한 실험들의 이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중 본인이 가장 집중했던 실험을 골라서 이를 심화시킨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가 의학, 약학, 생명광학 이쪽이라면 생기부를 가장 잘 구성할 수 있는 동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량은 긴 편이고요. 동아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특 활동이 다 발표나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진행이 되시잖아요. 이건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세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세특에 그리고 생기부에 보고서나 발표가 아닌 본인의 진로 설계에 맞춘 실험을 적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기회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SPC 화학부입니다. SPC 화학부, 학교에서 부르는 정식 명칭은 마찬가지로 화학반입니다. 생물부와 함께 세화여고 3대 동아리 중 유일한 이과 동아리이고요. 동아리실을 화학실로 쓰고 있습니다. 화학실과 생물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 실험 준비실을 두고 서로 붙어있는 구조예요.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면접 팁! 여러분께 화학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랑 동갑인 화학부 부원 친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화학부 선배의 피셜입니다. 일단 생물부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시행합니다. 면접은 화학 관련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를 말하는 게 본인이 자유로운 편이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탁탁 대답할 수 있는 정도면 면접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 좀 기초적인 화학 상식이 요구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점을 한번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성실하고 예의 있는 태도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태도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사실이에요. 활동 내용. 본인이 하고 싶었던 화학 실험을 담은 실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진행할 실험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짝언니와 짝동생이 그룹으로 짝언니 짝동생, 짝언니 짝동생 이렇게 두 그룹이 모여서 한 모듬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모듬이 예비 실험, 즉 다시 말해서 동아리 시간 전에 미리 화학실에 들러서 연습을 해보는 실험을 진행한 후에 동아리 시간에는 실제로 실험을 다른 부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다른 부원들에게 실험을 설명합니다.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주로 느낀 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생기부죠. 생기부. 자신의 팀이 주도한 실험 내용,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 등이 담깁니다. 자신이 진행한 실험에서 심화 탐구한 내용을 실험 보고서에 적으면 선생님이 생기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보고서를 열심히 써야겠죠? 그리고 분량은 적당한 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실험반에서 차장을 맡았던 이진원 선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동아리는 총 5개인데, 일단 제가 물리실험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물리실험반 PhD 동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아리가 공대 생기부에 최적화된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리는 어떤 공대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동아리 세특에 물리 관련을 쓰면 과학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학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순수 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무궁무진하게 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배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비교과는 사실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 되게 중요해요. 내신을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공부는 공부고 동아리는 동아리고 학업과 동아리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서로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도 많이 적고 다른 동아리보다 그런 조별 활동도 많이 없어서 그게 또 숨겨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팁은 물리를 포함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물리 지식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시로 저는 의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그 물리 기본 지식을 물어보긴 하는데 F는 MA식 또는 뉴턴의 3법칙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 다양한 과학 실험 설계와 자기 진로와 관련된 세미나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물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다른 과학 분야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좀 융합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가져온 제 세미나 발표 PPT 슬라이드 예시인데 분자 기계 생물 분야 이용을 해서 의공학과 연결을 시켰고 밑에 있는 3D 프린터 물리적 원리를 활용하여 약을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생기부는 자신이 했던 세미나 발표 중심으로 바뀌고 인상적인 실험을 얘기하면은 쌤이 그걸 더 추가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골드버그 실험이라고 협동심과 배려심 강조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 사진처럼 공을 어떻게 목적지까지 도달을 시킬지에 대한 실험을 설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부원들 간에 어떻게 협조해서 풀어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생기고 바뀌기 때문에 역시 그 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실험을 아직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동아리는 GS 동아리인데요. GS는 세월연고 홍보 동아리로 동창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 진로에도 강추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나 마케팅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팁은 홍보 팩트나 연관 회보를 만들 때 필요한 포토샵 능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자기가 이 포토샵 활용 능력을 소개하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관심도 역시 중요한데 어떤 동아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착장은 어떠한 면접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니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학교 홍보 활동을 주로 하고 아까 말했던 동창회와 그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문특강으로 선배들이 와서 자기 진로와 연관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홍보비 마케팅 관련 생기부로 적합한 동아리이며 문이과가 특별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융합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는 홍보활동 중간중간에 자기 진로와 연관시켜서 생기부를 만들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엮어 심층적으로 생기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동아리는 인재탐구반입니다. 인재탐구반은 동아리가 큰 주제를 정해서 연 2회 테마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자기가 자유주제를 따로 정해서 자기 진로에 맞게 실험을 이제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화학, 의학학 분야를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 분야나 이런 걸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팁은 자기가 이 동아리에 왜 지원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기 진로 관련 시사 이슈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면접 문제를 가져왔으니 이걸 참고해 볼 사람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은 연 2회 테마 실험 내에서 자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자기 진로 관련 발표를 연 3에서 4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과학과 의학과 관련 분야 활동을 많이 하니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관심이 많으면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본인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발표 주제가 있다면 그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맞춤형 생기부를 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험과 활동 위주 생기부이기 때문에 담당 쌤한테 따로 얘기를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동아리는 수학반 동아리입니다. NMS 동아리라고도 하는데 이 동아리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직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수학은 학업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나 많이 쓰기 때문에 아직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도 이 동아리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팁은 동아리 지원 동기와 수학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게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자기 진로 발표 활동을 하고 논술, 기출 등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며 수학 미로, 시어 핀스키 삼각형 만들기 이런 수학 창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수학 관련 영화나 다큐를 감상해서 소감문을 작성하는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생기부는 아까 말했던 그런 활동들 위주로 적히고 이거는 사실 모든 동아리가 그럴 텐데 부장, 사장은 생기부에 한 교줄이 더 적혀요. 뭐 이 동아리 부원들 다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적히기도 하고 그건 각자 동아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역시 담당 쌤한테 가서 자유롭게 얘기하면 다 반영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반 동아리는 방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동아리이고 선배와 동기와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면접 팁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면접을 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단정한 용어와 착장은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황한 상황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은 세월고 축제인 호수제나 합창대회, 운동회 등 교내 행사의 방송을 담당하며 점심방송, 음악방송을 틀어주고 원고를 작성한 역할을 합니다. 방송국 관련 활동을 기재할 수 있으며 역시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자기 진로에 맞춰서 담당 쌤한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5개 동아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저희 세월고 동아리 세미나가 끝났는데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 관심 있는 동아리를 잘 살펴보고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동아리에 지원해서 모두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